자,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93회차 2022년도 제 11월 달에 시행한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1월 달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압축 풀었다고 저는 믿고, 저는 이제 바로 회사 코드를 클릭을 해서 1005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게 1002번이고요. 11월달 게 1005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2급 이제 회사 B로 해주시고요. 사원 코드는 김은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로그인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연도가 2022년인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2021년도로 뜨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축 풀어놓은 걸 삭제를 하고 다시 재압축을 풀면은 다시 2022년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 1번부터 문제 3번까지는 시스템 관리 안에서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 관리 쪽에서 자, 한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에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다 뻗어가도록 할게요. 당사는 거래처에 여신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입니다. 정우실업 거래처에 현재 설정된 여신 한도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신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서론이 원래 주요 키워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신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대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금융 쪽에 어딘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유실업위원회사로 되어 있죠. 요거는 거래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요, 대출, 금융, 거래처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 찾냐? 그렇죠.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일반거래처 등록이나 금융거래처 등록을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정우실업위원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거래처 등록에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를 이제 요거를 보고, 그 다음 대출 금융을 보고, 금융인지 이제 일반거래처인지 이 거래처에 대해서 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일반거래처 등록에 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요, 정우실업위원회사 2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화면 분할을 좀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여신 한도액을 설정을 하여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신 한도 설정액이 과연 이 일반거래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등록 사항에 보시면은 여신 한도액이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우거래처에 돈을 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억 원만큼 현재 지금 대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신 한도액이 지금 5억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정우실업하고 현재 지금 큐브와 주식회사 큐브 본점에서 요거를 지금 그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신 한도액을 5억 원만큼 잡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 한도액은 얼마냐면은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원 중 재경부에 속하지 않은 사원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키워드는 사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냐면은 사원 등록 쪽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다 말 그대로인 게 좀 많고요. 뭔데요? 별 수 없이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어디에 있는지 본인이 직접 그걸 외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경부에 속하지 않은 사원이 어디 있을까? 재경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검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조회 키 눌러서 자, 보니까 봅시다. 누가 없어요? 김은찬, 김종민, 신서율, 박혜수 이렇게 있죠. 뭐 김은찬은 항상 이제 고인물이니까 뭐 이제 항상 있으신 분이고, 김정밀, 신서율, 박혜수 요새 지금 이분이 지금 잘 다니고 있죠. 김종민, 신서율, 박혜수가 이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없는 부분은 김지중이 없습니다. 재경부에 없는 분들은
김지중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김지중이 어디에 있냐? 뭐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실 필요는 있겠죠. 총무부에 이제 보니까 김지중은 생산부에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키워드고요. 계정 과목이라면 어디에 보면 돼요? 그렇죠. 기초정보관리에 보시면은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해 줍니다. 이 문제는요, 전체를 보고 파악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코드 번호를 보시고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111번 대손 충당금은 110번 받으러움에 차근 계정 과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번호를 찾아갑니다. 당좌자산 번호가 있죠. 여기 있는 번호에 111번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 계정 과목이 받으러움 이라는 차근 계정 과목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맞습니다. 맞고. 자, 그 다음 2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예금의 계정에 대해 세목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입니다. 자, 재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예금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예금 보면 보통예금과 외화예금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계정 과목이 10300이 원래는 본 계정 과목명인 거고요. 근데 이거를 세분화를 하려고 하면은 끝에 10301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세분화하는 계정 과목명이 돼요. 그러면 103, 02, 03, 04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앞에 코드는 고유 코드 번호고요. 뒤에 있는 01, 02, 03, 04는 세분화를 시키기 위한 코드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ERP에서는 세분화된 계정 코드를 또 볼 수 있는 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외상 및 출금입니다. 자, 외상 및 출금은 프로젝트별로 2월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화면 문화를 좀 이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프로젝트별로 2월 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2월 항목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월 항목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프로젝트별로 2월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2월 항목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처는 2월 항목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거래처명, 사용자, 사용 부서,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설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2월이 되지 않도록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자, 한번 봅시다. 자, 104번 봅시다. 기타 재예금의 계정은 전표 입력 시 필수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옳지 않은 건데 기타 재예금 같은 경우에는 104번인데 지금 증빙 필수 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금융거래처를 필수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여기죠. 자, 여기서 증빙 필수 입력 여부는 선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요거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보는 거죠. 금융거래처. 금융거래처를 보기 위함이니까 입력 필수가 대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부터는 이제 회계관리 쪽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모두가 A형 기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Q부는
성급 비용에 대하여 기간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기간 비용에 자 한번 봐주시고요. 요게 키워드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자, 기간 비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간 비용이 키워드이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기간 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건 어디에 있냐? 전표 장부 관리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장부 관리 쪽에 클릭을 해서 기간 비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기간 비용 현황. 자, 찾으셨나요? 자, 전표 장부 관리 쪽에 기간 비용 현황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 큐브에 2022년도 12월 말 결산 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회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해가지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비용 현황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화면 문화를 통해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간 비용 현황에서 보는 방법은 이제 12월 달에 해당되지 않은 비용을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 선급 비용에 대한 기간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선급 비용으로 여기 지금 회계 처리가 돼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계정 과목 선급 비용으로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계정 과목 자체가 선급 비용으로 돼 있다고 하시면은 12월 31일 넘어서 해당하는 선급 비용은 제외를 해주면은 이제 이번 연도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 720만원에서 12월 31일자 비용이 12월 31일자 선급 비용으로 빼주는 것만 해주면은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720만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11-516 빼주면은 6588484가 돼요. 요렇게 이제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의 비용은 658848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번 연도 비용인 거죠. 요렇게 이제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쉽게 찾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기간 비용 현황에 자 클릭해 줍니다. 원래 답지는 기간 비용 현황에서 찾는 걸로 돼 있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해가지고 조회를 눌러주시면은 발생 총액 720만원, 조회 일수 334일, 조회 기간 비용은 며칠이냐면은 6588384 이렇게 되는 거죠. 484.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22년도에 해당하는 이제 비용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전표 중 전표 상태가 미결인 전표는 몇 건인가? 입니다. 전표 상태, 미결인 전표. 요게 키워드가 되고요. 전표가 이제 키워드가 되죠. 전표가 이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전표를 입력하는 쪽이냐, 아니면은 전표를 승인하거나 해제하는 쪽이냐. 근데 전표 승인 해제는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을 승인으로 바꿔주는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시야를 높이면은 전표 입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입력해 놓은 거를 이제 승인을 들어가야 되니까 전표 정보 관리 쪽에 전표 승인 해제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하반기니까 2022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로 잡아주고요. 전표 상태는 꼭 미결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승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건 다 승인된 전표인 거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전체가 되는 전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인 난 경우에는 노란색 그 바탕에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적대비는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게 미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결만 해가지고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몇 건이냐? 밑에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위에 걸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고정자산 중 복지 이동에 2022년도 10월 1일 1200만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해당 자본적 지출을 입력한 후에 주식회사 큐브에 2022년도 결산 입력 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당사는 상각비 프로그램 계산에 따른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아야 될 키워드는 두 가지가 돼요. 복지 이동, 그 다음에 고정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이라고 하면은, 고정자산 이름이 되어 있으면은, 어디서 보냐면은, 고정자산 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1200만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치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올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면은 감가상각비 조회하면 얼마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만 보고 끝낼 수도 있고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정자산에 먼저 등록을 먼저 시켜줘야 됩니다. 변동 현황은 확인만 한 용도이기 때문에 변동 현황에서는 보진 않고요. 일단 첫 번째 수행할 방법은 고정자산 등록에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클릭하시면은 복지 이동 아니면 전체 조회를 하셔도 상관없긴 하는데 복지 이동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전체를 조회를 해서 복지 이동으로 잡아주셔도 돼요. 요렇게 이제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을 넣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일반 상각비가 자본적 지출을 넣지 않은 사항이 지금 현재 1500만원이 지금 일반 상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자본적 지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 등록 사항에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자산 변동 처리 요 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산 변동 처리. 자, 그러면은 일자는 언제냐면은 2022년도 10월 1일 자본적 지출 적용 없고요.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변동 수량 뭐 안 적어도 돼요. 네, 안 적어도 되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추가 등록 사항에 자 입력을 했어요. 우리가 자본지출을 입력을 했고 이제 거기에 주요 등록 사항에 보시면은 일반 상각비 금액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각비가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는 이제 자본적 지출을 넣기 전에는 1500만원이었다가 자본적 지출을 추가 등록 사항에 입력을 해 놓으니까 155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50만원 만큼의 비용이 올라가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6번에 해당을 하는 이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조회를 하면 얼마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155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복지 이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복지 이동에서만 대해서 물어보면은 1550만원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거의 다 1번으로 거의 다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근데 이 문제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의 계정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총 4개이기 때문에 본사 건물, 그 다음에 연구동, 복지동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조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에 나가서 감가상각비 현황에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감가상각비 현황에 자 클릭을 하시면은 기간은 1월부터 12월달까지고요. 경비 구분은 전체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나와요. 자, 그러면은 건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전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냐면은 6,87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당사는 사용 부서를 C1 사용 부서 관리 항목으로 사용을 하여 관리하고 있답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2년도 상반기 중 차량 유지비 계정의 지출 금액이 가장 큰 부서는 어딘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키워드는요, 사용부서 관리 항목입니다. 자, 관리 항목이 키워드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는 문제 중 하나이긴 한데, 어딘지 몰라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관리 항목인데, 관리 항목은 회계 2급은 관리 항목 조회에서 나오고요. 회계 1급은 관리 내역 현황에서도 많이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 원장에서 자, 요거는 이제 보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디 있냐? 전표장부 관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장부 관리 쪽에 자, 클릭을 해서 자, 관리 항목 원장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자, 관리 항목은 C1 사용 부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를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표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2년도 상반기니까 6월 30일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지출 금액이 가장 큰 부서는 어디예요? 지출 금액이 가장 큰 부서는 얼마냐면은 영업부가 가장 큽니다. 339만원이 이제 답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영업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2년 2분기 판매 관리비 중 직원급여 지출액은 1분기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했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분기라고 되어 있죠. 분기. 자, 저번에 9월달 시험에서도 요거는 이제 반기로 나왔었고요. 자, 이번 11월달 시험에서는 분기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기, 반기가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결산 재무제표에서 보아줍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분기, 반기 요렇게 뜨면은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클릭을 해서 자, 기간별 손익계산서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별 손익계산서에 클릭하면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전년 대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기별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기간은 1, 4분기에서 2, 4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시면은 자, 급여 있죠. 자, 급여 직원 급여입니다. 그래서 1분기하고 2분기 중에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죠. 증가액은 600만원만큼 증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2022년도 6월 30일 현재 받으러움에 대하여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답니다. 다음 중 회계 처리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요거는 9월달에 이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아리 신주단지에 모셔놓은 금액을 얼마만큼 채울 거냐 보충법에 의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에 보냐면은 합계잔의 시산표로 봐도 되긴 하지만 저는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거를 좀 더 편안하게 보시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냐면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자, 재무상태표 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은 이제 2022년도 6월 30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회를 하시면은 받으러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받으러움 잔액이 2억 2,800에 이제 대손 충당금이 15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억 2,800에 이제 잔액이 있으니까 몇 프로만큼 설정해요? 그렇죠. 2%만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456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456만 원이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정 대상금이고 이제 기존에 대선 충당금이 있으면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닙니다. 3번이 아닌 거고 거기에 150만 원만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30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올바르게 하면은 이제 답이 1번이다. 요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10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9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현금 출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현금 출금액. 그러니까 현금만 돼 있죠. 지금 키워드에는 현금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출금은 나갔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금 출납장으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 전표 장부관리 쪽에 클릭을 해서 현금 출납장을 이렇게 이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은 9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현금 출금이니까 기간을 2022년도 9월 1일부터 2022년도 9월 30일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출금 금액이 여기서 보면 안 되는 게 저널리어를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널리어를 보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월계만 보셔야 돼요. 월계만. 누계 보시면 안 돼요. 게다가 누계를 봐가지고 틀리신 분들 지금 몇 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이기 때문에 월계를 보아주시고요. 그래서 출금은 오른쪽 대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냐면은 1274만 5천원.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체크하시면 안 돼요. 1번입니다.